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이 질문을 하라. 그대들은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면 무엇부터 하려 하는가? 말을 더 잘하려 애쓰는가? 자신을 더 설명하려 드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가까이 하려 애쓰는 이들을 여러 보았다. 대부분은 말을 앞세웠고 관계는 뜻대로 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독 사람 곁에 오래 남던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질문 하나를 먼저 건넸다. 그 질문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지혜를 뽐내지도 않았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자리를 조용히 내어주는 말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관계를 앞당기는 것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첫 질문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감이 있다면 왜 이 질문부터 건네야 하는지, 그 질문이 어째서 관계를 빠르게 깊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한다. 사람은 호감이 생길수록 말을 잘해야 한다고 여겼다. 침묵은 어색함으로 느껴졌고 말을 멈추면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감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한꺼번에 보여주려 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이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상대가 실망할까 두려웠고 호감이 식을까 조급했다. 그래서 더 말한다. 조용히 있으면 상대가 나를 오해할 것 같았고 말을 멈추면 대화가 끊어질 것 같았다. 말이 끊기면 마음도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겁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그 조급함이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낯선 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빨리 알아야 했다. 서로를 의지해야 했고 서로를 경계해야 했다. 그 사이에서 말은 쉽게 많아졌다. 말이 많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도 관계는 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끝난 뒤에 무거운 침묵이 남곤 했다. 그 침묵은 말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생긴 침묵이었다. 사람은 남의 말이 길어질수록 자기 마음을 감춘다. 상대가 나를 보지 않고 자기만 비추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뒤로 물러난다. 거절을 말로 하지 않을 뿐 몸이 먼저 물러난다. 그대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 내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작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던 때 말이다. 말은 많이 들었으나 그 말이 내게 머문 적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관계는 많이 드러낼수록 가까워진다고, 솔직함은 말의 양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솔직함은 말을 쏟아내는 데 있지 않았다.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함께 남겨두는 데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잘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빠르게 웃기고 빠르게 설명하고 빠르게 결론을 냈다. 그 옆에는 늘 사람이 모였다. 그러나 그 모임은 깊어지기 전에 흩어졌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듣는 이는 잠시 흔들릴 뿐 끝내 남지 않았다. 반대로 말이 적은 이도 있었다. 그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남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조금 숙여들었고 상대의 눈이 흔들릴 때 서둘러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가 특별히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설명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들렸다고 느낄 때 비로소 풀린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았다.
상대가 편히 놓일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질문이었다. 질문이라 하여 시험하는 말이 아니다. 잘못을 찾는 말도 아니다. 궁지로 모는 말도 아니다. 관계를 깊게 하는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되 상대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는다. 상대의 속내를 묻되 상대의 상처를 후벼파지 않는다. 그 질문은 대개 길지 않았다. 짧고 단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에게 선택을 내어주었다.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있을 때 사람은 강요를 느끼지 않는다. 강요가 없을 때 사람은 마음을 내어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이 앞서던 사람과 질문을 먼저 건네던 사람을 함께 보았다. 말이 앞서던 이는 관계를 당기려 했다. 상대가 멀어질까 두려워. 더 웃기고, 더 설명하고, 더 친한 척하려 했다. 그 마음이 애처롭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애씀은 상대에게 부담으로 남았다. 부담은 호감을 천천히 갉아먹는다. 반면 질문을 건네던 이는 관계를 밀지 않았다. 다만 곁에 머물렀다. 상대가 말할 때 다 끼어들지 않았고 상대가 멈출 때 억지로 채우지 않았다. 그가 만든 여백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용히 꺼낼 수 있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해졌다. 말로 다가온 관계는 쉽게 가까워졌으나 쉽게 멀어졌다. 처음엔 뜨겁다가 금세 차가워졌다. 질문으로 다가온 관계는 처음엔 느렸으나 한번 가까워지면 오래 남았다. 그 가까움은 말의 재미에서 오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속도를 존중했다는 감각에서 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호감이 있는데도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지를 말이다. 나는 그때마다 말의 부족을 떠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의 부재를 떠올렸다. 호감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으나 그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가 없으면 상대의 마음도 받을 수 없다. 질문은 그 자리를 만든다. 상대가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질문은 관계를 재촉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기다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호감이 있을수록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관계를 앞당기는 첫걸음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호감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상대에게 답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처럼 보이는 말을 던지되 이미 결론을 담아버린다. 잘 지내지? 라고 묻는 듯하나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달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요즘 바쁘지 않느냐? 묻는 듯하나 사실은 왜 나를 보지 않느냐? 따지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때 상대는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촉을 받은 듯 느낀다. 질문은 상대의 발을 묶으면 곧바로 벽이 된다. 상대의 마음을 열면 그제야 길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처음엔 친절하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것을 여럿 보았다. 대개는 큰 다툼이 없었다. 그저 작은 말들이 쌓였을 뿐이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느냐? 그 말이 걱정처럼 들릴 수 있으나 상대에게는 감시처럼 들릴 때가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 말이 해명하라는 요구가 되면 사람은 가슴을 닫는다. 이처럼 관계를 앞당긴다고 믿고 던진 말이 오히려 관계를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고를 때 먼저 나 자신을 살폈다. 이 질문이 상대에게 호의를 건네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려는가? 이 질문이
상대를 편히 쉬게 하는가? 아니면 대답을 재촉하는가? 이 질문이 상대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인가? 질문의 방향이 나에게로 향하면 상대는 금세 알아차린다. 사람은 말보다 더 빨리 의도를 알아채는 법이다. 반대로 상대를 향한 질문은 묻는 이의 욕심이 적다. 대답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괜찮다. 그저 상대가 자기 말을 자기 속도로 꺼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 때는 대개 이런 흐름을 따랐다. 내가 말을 줄이면 상대가 한마디를 꺼낸다. 내가 그 한마디를 붙잡아 다시 묻는다. 상대는 그 한마디를 더듬으며 자기 마음을 정리한다. 그 순간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가 놓인다. 그 다리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깊은 고백도 아니다. 다만 말을 믿어준다는 감각이다. 사람은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가까워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감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았다. 사람은 굶주림보다 무시를 더 오래 기억했고 추위보다 가벼운 취급을 더 오래 견뎠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자기 말을 존중받았던 기억은 그를 오래 버티게 했다. 그러니 호감이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상대를 움직이려는 말도 아니었다. 상대의 마음이 잠시 내려앉을 수 있는 한 질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묻는 말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보아온 질문은 그보다 훨씬 깊은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질문은 관심의 가장 정제된 형태였다. 말은 나를 드러내지만 질문은 상대를 향한다. 그래서 질문 하나에는 묻는 이의 태도가 그대로 담긴다. 상대를 알고 싶은지, 상대를 움직이고 싶은지, 아니면 그저 나의 불안을 덜고 싶은지 말이다. 사람은 그 차이를 놀라울 만큼 빠르게 알아챈다. 말로는 몰라도 몸으로는 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것은 마음을 열고 어떤 것은 곧바로 닫히게 만든다. 관계를 깊게 하는 질문은 늘 조심스러웠다. 답을 얻기 위해 던진 말이 아니었고 상대를 시험하려는 말도 아니었다. 그 질문에는 기다림이 들어 있었다. 묻고 나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질문 속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되었고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 잠깐의 여유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더듬게 된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질문은 겉보기엔 다정했으나 속에 재촉이 들어 있었다. 왜 그러느냐 묻지만 이미 판단이 서 있었고 괜찮으냐 묻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사람은 말을 고르게 된다. 진심이 아니라 무난한 말을 꺼낸다. 그 순간 관계는 멈춘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질문 하나로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 말을 아끼던 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늘 웃기만 하던 이가 잠시 시선을 내리던 순간을 말이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말솜씨가 아니었다. 질문의 깊이도 아니었다. 묻는 이가 얼마나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느냐의 문제였다. 관계를 앞당기는 질문은 상대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빠르다. 억지로 당긴 관계보다 훨씬 빠르게 깊어진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질문이란 무엇을 묻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묻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호감이 있다면 말을 고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금 던지려는 이 질문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말이다. 그 구분이 선 순간 질문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관계를 여는 태도가 된다. 질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이유는 그 질문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이해하려 들 때보다 나를 바꾸려 할 때 먼저 몸을 굳힌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 해도 그 속에 의도가 느껴지면 마음은 스스로 문을 닫는다. 그래서 관계를 여는 질문은 상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둔다. 그 자리는 설득의 자리가 아니고 판단의 자리도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다. 사람은 그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편한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천천히 살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없이 오래 앉아 있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정리된 말이 아니었고 늘 옳지도 않았다.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가짜가 아니었다. 질문이 그 말을 가능하게 했다.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지 않았고 결론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말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때 묻는 이는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싶다는 마음, 상대를 빨리 이해하고 싶다는 조급함, 관계를 확인받고 싶다는 욕심이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질문은 곧바로 요구가 된다. 왜 그러느냐는 말은 설명이 되기를 요구하고 괜찮으냐는 말은 안심시켜주기를 요구한다. 사람은 그 요구를 느끼는 순간 자기 마음을 숨긴다. 솔직해지기보다 무난해지려 한다. 반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질문 앞에서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잘 말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된다는 감각이 생긴다. 그 감각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 사람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보다 존중받았다고 느낄 때 더 오래 마음을 연다. 존중은 상대의 말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조언으로 덮지 않고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를 여는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다. 그 말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다. 말이 길어져도 괜찮고 말이 짧아도 괜찮다. 침묵이 흘러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태도가 질문을 살아있게 만든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질문은 말의 시작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만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호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문장으로 고정하려 하지 않았다. 관계를 여는 힘은 특정한 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이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던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외우는 대신 질문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살피게 되었다. 호감이 있을 때 사람은 조급해진다.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고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관계는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태도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더 빨리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앞당기고 싶을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말을 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지를 먼저 살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지를 말이다.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질문은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요구가 된다. 그때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한다. 관계를 지키는 질문은 되게 느렸다. 대답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다. 상대의 표정과 말의 속도와 침묵의 결을 조용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묻는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괜히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어색함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좋은 반응을 얻으려 말을 보태지 않는 것이다. 이 태도는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은 침묵 앞에서 자기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진 뒤 곧바로 말을 덧붙인다. 괜히 물어봤나 싶어 웃음을 얹고 농담을 붙이고 설명을 덧댄다. 그러나 그 순간 질문은 본래의 힘을 잃는다. 상대가 자기 마음을 꺼낼 시간은 사라지고 관계는 다시 말의 주도권 싸움으로 돌아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차이를 수없이 보았다. 질문을 던지고 끝까지 기다리던 이와 질문을 던진 뒤 스스로 답을 채워버리던 이의 결말은 달랐다. 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신뢰를 얻었고 후자는 처음엔 친해 보였으나 끝내 사람을 지치게 했다. 신뢰는 많은 말에서 생기지 않았다. 상대의 말을 침범하지 않는 태도에서 조용히 쌓였다. 그래서 관계를 깊게 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안의 조급함을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질문은 그 다음에 와도 늦지 않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에게 한 번의 선택권을 건네는 일이다. 말할지, 말하지 않을지, 얼마나 말할지를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 선택권을 존중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관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가 생기면 관계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는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태도를 보았다. 그들은 상대를 앞질러 해석하지 않았고 좋은 답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침묵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다. 그 대신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또한 존중했다. 이 태도는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를 편안하게 만든다. 사람을 조급하게 대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여유를 허락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 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속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호감이 있을 때 굳이 특별한 질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상대가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이든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지켜준다. 나는 그 사실을 유배지에서 아주 늦게 배웠다. 사람을 얻는 법보다 사람을 놓치지 않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관계는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비워둘수록 남는다. 질문은 그 비움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다. 그러니 호감이 있다면 말을 서두르지 말라. 질문을 던진 뒤 그 질문을 끝까지 상대에게 맡겨보라. 그 태도 하나로 관계는 이미 충분히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관계는 대개 소란스럽게 시작되지만 조용히 남는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질문이 맞는지 따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관계를 지켜준 것은 그 모든 말이 아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았다. 뜨겁게 다가왔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고, 조용히 곁에 있던 사람은 끝내 남아 있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었고 말재주도 아니었다. 태도의 문제였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쉽게 잊지 않는다. 그러나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게 해준 사람이다. 말을 멈춰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관계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는 과정에 더 가까웠다. 사람들은 흔히 친해졌다는 말을 쓴다. 그러나 내가 보아온 친밀함은 어느 순간 친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어도 애쓰지 않게 되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을 덜어내는 시간이 더 길었다. 괜히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 지금은 꺼내지 않아도 되는 말들, 상대의 대답을 앞당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 그런 선택들이 쌓여 관계의 결을 만들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오래 남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잘 몰랐지만 서로를 급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야만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알지 않아도 머물 수 있을 때 관계는 깊어졌다. 사람은 자기 속도를 존중받을 때 비로소 타인의 속도도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태도는 관계 하나를 넘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까지 드러낸다. 질문을 던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지녔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고 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는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를 정리되지 않은 채로 꺼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관계에서는 큰 말이 필요 없었다. 위로도, 조언도, 정답도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았다. 그저 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두는 일,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충분함이 얼마나 귀한지 배웠다. 사람은 무언가를 더해줄 때보다 덜어줄 때 더 오래 남았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늘 조용했다. 자기 말로 채우지 않았고 상대의 침묵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확인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흘러가는 시간을 존중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재촉하다 지친 경우가 많았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덜 묻고 덜 말했더라면 관계는 다른 결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가능성을 수없이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충분히 잘해온 사람들도 함께 떠올렸다.
말을 아끼며 상대를 배려해온 사람들, 자기 불안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지 않으려 애쓴 사람들, 질문 뒤에 침묵을 남길 줄 알았던 사람들 말이다. 그대들이 이미 걸어온 길은 틀리지 않았다.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처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태도 덕분에 많은 관계가 조용히 이어져 왔을 것이다.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남는다. 어디까지 갔느냐보다 어떻게 머물렀느냐가 더 오래 기억된다. 그러니 앞으로도 굳이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좋은 말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상대의 속도를 존중해온 그 태도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